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 영화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나왔네 여기 제목으로 지금. 문재인입니다. 이 영화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1억 원 지원받았다. 여기서 핵심은 재임 중에가 되겠네요. 그럼 재임 중에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럼요. 우선 이 참 여러 가지 얘기거리 참 많이 나온 다큐 영화죠. 그럼요. 이 다큐 영화 예고편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네, 우리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대표님은 정치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푸십니까? 예, 뭐 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견딜 줄 아시지만 잘 굽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 영화는 문 전 대통령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좋게 뭐 이런 거잖아요. 좋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내용으로 보여요. 지금 예고편만 봐도. 자, 그런데요. 이겁니다, 지금. 이 영화 2021년 11월입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에요. 전주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공모를 신청하는데 30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30편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최종이 3편이 선정이 됐거든요.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1억 원. 근데 여기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기 중에 그럼 당시에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 영화를 찍겠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뽑힌 거예요. 요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되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여기 보면 이 제작 기획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 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 자연히로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화가 될 것이다. 헌정한다는 건가요, 그럼? 이게 기획 의도로 밝혔어요. 헌화를 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신청한 영화 감독의 특장점 중에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많아요. 위에 보면, 뭐, 옛날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람하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이게 인연이 있다. 그리고 뭐 노무현인가 촬영 당시 긴 인터뷰를 했다. 행사 참석한 대통령인가 인사한 인연이 있다. 이게 선정에 정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인연이 있다가? 다음은요. 여당에서 반발을 하죠. 이게 뭡니까?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아래 2개 있죠? 김민수 대변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이 대놓고 문헌정 영화 제작. 박대출 정책위의장. 문 전 대통령 국민 돈으로 만든 영화 내 돈 내고 보겠다. 얼마 전에 문 전 대통령이 극장 간 거 보러 간 거 이걸 또 이렇게 비판의 내용을 담았네요. 여기다가. 이거 좀 얘기해 보자. 신지호 전 의원님. 네. 30편 신청했는데 그중 3편만 선정됐는데 그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문 전 대통령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요즘 그 뭐 기업체가 됐던요. 그 사람들 뽑을 때, 예. 뭐 면접할 때 블라인드 면접한다 그런 것도 있고. 블라인드입니다. 예, 뭐 출신 대학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기업도 있고요. 가리죠. 누군지 예. 잘 모르게. 예,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유명인 고관대작이다. 부모 이런 거 아예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정한 선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심 끝에 나온 그런 건데 이건 뭐 내놓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다. 그러니까 퇴임 전에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것도 찍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런 것 쉽게 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기 특장점 내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영향을 그리고 미쳤을까? 보니까요. 이게 보면 예,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가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작품성, 뭐 무슨성 뭐 있고 그럼 거기다가 다 채점을 해가지고 그렇겠죠. 뭐 심사위원이 뭐 몇 명이다 각자 다 채점을 해갖고 합산해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었더라고요. 아예 채점표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채점표 자체가 없고 그냥 심사위원들 몇 명 모여서 야 이렇게 하자.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예. 그러니까 왜 저거를 저렇게 뽑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도 남겨놓지 않는 그런 거였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우택 변호사.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설명된 부분하고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점이에요. 약간 이게 쟁점처럼 보이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본인과 관련된 영화를 찍는데 이게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시작이 몇 년 만에 이제 만든 거죠. 그게 하나. 그리고 하나 그 감독의 특장점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한 인연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선정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우택 변호사?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뭐 인연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영화 찍는 사람이나 뭐 감독하는 분이 인연 있는 사람이 하지 인연 없는 사람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결국은 이제 임기 중에 지원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현직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 영화를 찍겠다고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마치고 나서 뭐 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을 찍는 영화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권력이 최정점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거는 제가 보더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말씀처럼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 과정이라도 예를 들어서 평가표라도 만들고 예. 선정이라도 이제 공정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닌 데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좀 뭐 오해의 소지. 그러니까 뭔가를 좀 다 일부러라도 다 공개를 하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현직 아닌 것 대통령,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영화 찍는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찍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그냥 똑같은 선정해줬다. 상황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할 거예요. 그럼 말이 되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현직의 재직 중에 지원을 받는다. 그럼 조금 더 공정성 있게 어떤 걸 남겨놨어야 된다. 그러지 말씀처럼 그냥 뭐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선정했다. 이러면 제가 봐도라도 조금 오해 소지가. 근데 이거 하나 정우택 변호사 궁금한 게요. 이게 2021년 말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근데 그때 이미 제작 기획서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 영화를 찍는구나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 그때? 현직 때? 아니, 영화 찍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뭐 그 당시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펀드도 받고 뭐 공모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영화에 물론 뭐 주인공입니다만 이게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해서 제작하느냐까지 과연 관여했을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영화 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이 영화요. 지금 박정희 전 의원님. 근데 이 1억이요. 이게 결국에는 전주국제영화제. 그럼 전주시가 또 관련됐고 이거 결국 세금 아닙니까? 전주국제영화제는요.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 또 영화진흥공사 이런 데서 후원을 하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행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마 한 10수억 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1억 원이 영화 제작비로 지원이 된 거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또 펀딩을 해갖고 15억을 또 모았어요. 따로 제작비로. 네. 그러니까 전부 국민 돈으로 만든 영화인 셈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무슨 예술성이 있습니까?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에 영화제가 많이 있거든요. 뭐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또 부천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여러 가지 영화제들이 있는데 다른 영화제에서 그 전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그 세월호 사건을 다뤘던 다이빙 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좀 말썽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대개 뭐 예술성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우리 영화를 알릴 수 있는 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유독 이 전주 영화제에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그 사드 문제를 다뤘던 영화 뭐 파란 나비의 뭐 날갯짓으로인가 뭐 이거 하고 또 4대강을 다뤘던 뭐 삽질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정치 편향이 강한 이 영화들을 제작비를 지원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이죠. 차라리 이런 영화제는 이런 한두 개 문제 있는 것으로 해서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굉장히 국민적인 이런 공부를 살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제작진의 의도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불러오죠.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걸 좀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헌화가 될 것이다. 이게 기획 의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화다. 글쎄 이제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또 과거에 그야말로 무슨 수령님, 대통령님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기획 의도 자체에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좀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영화들이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시킬 수 있다든지 예. 혹은 좀 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우리 영화제는 좀 더 강화한다. 물론 그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쟁론이 있겠죠. 그러게요. 정치적 편향,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우리 영화제는 조금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예.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는 아무래도 다큐 의지가 있었으면 영화니까 좋은데 뭐 기록성을 좀 강조한다든가. 그걸 왜 시민의 세금으로 바치는 영화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지 헌화.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것은 뭐 거의 뭐 북조선을 연상시하는 예. 그런 부분은 좀 기획 의도의 표현 자체도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뽑혔어요. 예. 선정됐어요, 이게. 예.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굉장히 정치적이고 좀 쟁론이 될 만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영화제를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화 이런 표현은 매우 우리 시대의 보편적 정서라고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 만약에 아까 청구대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장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한 5년 뒤에 개봉할 목적으로 지금부터 찍겠다. 누가? 그러니까 감독이 뭐 이런 으로 뭐 허나 뭐 이러면서 뭐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편을 기획해서 지원해 준다면 우리 똑같은 영화제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럼 또 논란은 또 뭐 토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헌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현재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통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싫든 좋든 말은 인간에 대한 평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했으면 좀 낫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희 전원님, 혹시요 또 이런 거 갖고 이제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방송에서도 막 다뤄지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글쎄, 이거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영화에 지원을 줬다는 거에 포커스를 예. 맞춘다면 어떻게 형법상으로 직권남용죄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무한대에 열려 있지만 유독 전주 영화제에서만 보면 어느 진영에 유리할지가 뻔히 보이는. 그래서 이게 전주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전주 좌파 영화제라고 할 정도로 아주 편향된 시각의 영화제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예. 상영도 많이 됐고. 근데 이걸 제작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진영 논리의 시비가 이제 일게 되면 이게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하거든요. 관중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이즈 마케팅을 이 신성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선양시켜야 되는 이 국제영화제에서 꼭 해야 되느냐. 펀딩해서 제작해서 자기네끼리 뭐 개봉을 하든 말든 보든 말든 이거 상관을 안 하는데 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이 영화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거는 예술의 자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얘기거리, 다시 말씀드리면 얘기거리를 참 많이 남기는 영화입니다, 지금요. 오늘도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